네, 오늘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주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다 기술을 갖고 있는 SOS 랩인데요.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서 사물을 파악하는 기술로 사물 간 거리나 물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의 필수 기술로 꼽힙니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증시에서 SOS랩은 4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미래차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되고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곳이 2027년까지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동안 뭐 이렇게 전망이 좋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왔었는데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미래차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이제 내연차 부품사들은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에 미래차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 관련주로 우리가 좀 꼽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관련 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내연기관 부품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나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요, 이 대표 내연기관 부품 기업인데요. 다행히 여기서도 당연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동화 부품 모듈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IT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의 한 20% 정도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만도의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름이 HL 클레무브라는 자회사인데 전방 레이더를 양산하고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통합 제어 모듈을 국내 최초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기업은요, 미래차 부품 전문 기업 100곳 중에 하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 1000곳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 내용이 1000곳을 기존의 내연차 부품사를 미래차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네네. 잘하는 곳 한 100곳을 전문 기업으로 또 육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단 주목을 받는다는 거고 또 뭐 어디가 있습니까 또? 네, 그 외에서 자율주행차 외에도요, 사실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기술 기업들도 이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기존 전기차 배터리 기업 외에도 이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이 LS 머티리얼스가 꼽히기도 하고요. 또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장치가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내열 관리를 하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온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용 모터 생산 기업인 SNS 모티브 또 삼부 모터스도 거론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이 정부 미래차 육성 계획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9년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주목받던 기업 중에 하나가 DY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자공 시스템을 열어보니까요, 현재 사업 내용이요, 건설용 차량, 세차기, 골프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업들이 내놓을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 기자가 언급한 종목들 중에 실제로 움찔움찔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하반기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볕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건가요? 저는 반도체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서도 부품사들의 전통적 부분들 이런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분. 이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안 와닿아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닿는 거는 자동차에 대한 구조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서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주식은 항상 앞서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뒤서갈 수도 없어요. 다 그 시점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맞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위주로 해서 봐야 되는 거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실적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저 PBR 주식으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수익적 부분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에서는 수익적인 부분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어필되는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주식들은 핵심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중해서 봐야 돼요. 부품주야말로 좀 옥석가리가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던데 옥석 좀 가려주시죠 그러면. 저는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서현이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의 거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부분으로 넘어가는 회사다. 그래서 쌓여 있는 자금도 유보율도 굉장히 좋고요. PBR이 0.5배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화신도 그렇고요, 현대공업도 그렇고, 성우 하이텍도 그렇고. 그 자동차의 부품적 부분이 오늘 올라오는 걸 보면은 가능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를 봐야 돼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것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과 이쪽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기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네, 정부가 미래의 자동차 부품주로 지정을요 2027년 2년 뒤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한 부품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